여러분 안녕하세요. OK 티처, 옥티로 충분한 상업 임용회계 기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용회계 기초는 말 그대로 그냥 회계 수업이 아니라 우리 임용 상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기초 특강 수업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회계 과목 공부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기출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를 같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기초회계이다 보니까 기초회계의 난이도에 비해서 기출문제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고 난이도가 유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을 잘 다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초 이론들을 잘 공부를 하셔서 나중에 심화 문제를 풀 수 있을 때 이 기본 이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1강은 교육과정으로 보는 우리 회계, 임용회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취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취기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학습 목표와 비슷한 것입니다. 제 강의에서는 각 강의마다 이번 강의는 어떤 성취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계 기초 1강을 듣고 난 후에는 여러분이 우리 경영금융교과군에서 회계 관련 과목의 위계를 파악할 수 있게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용시험에 기출된 회계 과목인데 그 중에서도 교과 교육학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성취를 해낼 수 있는지를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영금융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경영금융교과군은 우리가 임용 과목 이름은 상업이지만 우리가 지도하는 교과군 이름은 경영금융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금융교과군에서 지도하는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회계가 있는 것입니다. 경영금융교과군은 성격이 있습니다. 상업에 종사하거나 기업에서 경영, 세무, 회계, 물류, 유통, 무역, 마케팅 지원, 그리고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성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상업에 나오는, 임용상업에 나오는 그 범위를 보았을 때 이 범위는 결국에는 우리 교육과정에 실제로 명시되어 있는 이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 중에 기준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준학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용에 합격을 하면 종사하실 곳이 특성화고 이런 곳인데 실업계고 특성화고인데요. 그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정말 많은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학과에 해당하지 않아도 그 과가 우리 상업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과와 기준학과의 느낌은 다릅니다. 우리 기준학과에서 세무회계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무회계과인 기준학과에 대해서는 이 세무회계과에 있는 이 위계를 따르는 교육과정을 시행을 하되 과 이름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과 이름 안에 기준학과는 세무회계과라고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학과를 설정하는 이유는 추후 학생들을 진학지도를 하거나 대학을 갈 때 이 기준에 맞춰서 교육과정이 진행이 된다면 이것이 그 대학과 동일계 전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끔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인력 양성 유형이 회계사무원, 격리사무원, 세무사무원인데 여기에 이어서 대학교 학과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여기 후학습 경로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직업계고, 특성화고, 실업계고라고 칭하는 우리가 근무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 목적이 먼저 취업하고 그 이후에 학습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선취업 후학습이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선취업 후 진학이라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후학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금융교과군의 그 성격을 봤을 때 경영과 금융 관련된 사무원을 양성을 해야 하니까 여기 보면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은 경영사무원을 걸쳐서 경영학과까지 후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 회계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전산회계, 전산세무회계 보이실 겁니다. 주로 나오는 것이 전산회계, 회계 부분, 그리고 세무회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어져서 회계나 세무사무원이 되고 회계학과나 세무학과까지 선취업 후 학습이 이루어지게끔 지도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은행 텔러는 금융사무원을 관련 직업으로 하고 금융학과 관련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에서 진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로드맵이죠. 그래서 이 회계 관련된 과목을 지도하는 그런 학과, 기준학과를 지도하게 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학생을 상담할 수도 있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과 전체 경영금융교과군의 교육과정엔 무엇이 있느냐? 이걸 보았을 때 여기가 전부입니다. 우선 여기 기준학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회계과가 기준학과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회계 관련 기준학과고요. 그리고 경영사무과, 유통과, 금융정보과, 마케팅과 이렇게 총 5가지의 기준학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목을 주로 위계를 사용하느냐 보았을 때 우리 경영금융교과군에 보시면 전문 공통 과목 그리고 전공 일반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공통 과목은 그냥 무조건 배워야 하는 공통 과목, 우리 상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공업이라던가 뭐 동물자원이라던가 등등 다 공통적으로 배우는 과목이고 여기 전공 일반, 전공 실무 이 부분이 우리 과의 독특한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공 일반 과목에 회계원리, 회계정보처리 시스템, 기업자원 통합관리, 세무일반 이것이 우리 회계 과목과 연결되는 과목입니다. 그렇다면 전공 실무는 무엇이냐? 우리 전공 일반 과목은 기본 이론을 주로 배웠다면 전공 실무에서는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적합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실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 원리를 공부를 했으면 회계 실무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사실 회계정보 처리 시스템과 기업자원 통합관리 같은 경우에는 실습을 많이 하는 과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회계 실무를 실습하기 전에 미리 선수 과목으로서 공부를 한다고 보면 더 적합합니다. 세무일반 있죠. 세무일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무실무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학년 때 공부를 하고 세무는 조금 어려우니까 2학년 때 그리고 이어서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여기 예산자금이라는 건 있는데 사실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과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 회계 관련된 그 주요 빈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학과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임용회계의 범위입니다. 우리가 수험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그럼 임용회계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이거는 여기 표시과목 상업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라는 파일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2018년 버전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보면 이거는 실제로 공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데요. 기본 이수 과목 분야에서는 회계 원리, 회계 이론, 세무회계, 재무관리, 회계정보처리론, 그리고 ERP, 경영학원론이 존재하고 이거를 교육과정과 연결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가볍게 보겠습니다. 우리 회계 원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회계 원리가 맞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보통 상업경제 회계 원리가 들어가 있지 않는 학교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회계 원리는 모두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원리 같은 경우에는 회계 기초, 그리고 자산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부채 회계 처리, 자본의 회계 처리, 수익 비용, 결산과 재무제표까지 회계 순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회계가 움직이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결산하고 재무제표까지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회계 원리 과목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회계 이론인데요. 사실 저는 이 회계 원리보다 회계 이론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회계 채택 기준 때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회계 감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더 공정하고 적합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KIFRS라고 해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라는 것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이 회계 원리에서 배웠던 것들을 굉장히 긴 줄글로 해서 그 이론으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계 이론의 기초 개념, 각자 자산은 어떤 개념인지, 부채는 어떤 개념인지, 이번 시험에서는 무형자산 부분도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념들을 판단하는 것이고, 자산 이론, 부채와 자본 이론. 뭐 예를 들면 자산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단기매매 금융, 단기매매 증권 이런 식으로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매매하는 자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의 용어들, 단기에 손익이 나는지 아니면 나중에 손익이 나서 기타 포괄손익으로 들어가는지 등등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이론들이 여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수익과 비용,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론적인 느낌을 주로 다루는 것이고 사실 파생된 거는 회계 원리가 맞긴 합니다. 세무회계입니다. 세무회계는 우리 세무회계라는 세무일반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전공 일반 과목에.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세무회계 기초,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기타 조세가 나옵니다. 세무일반에는 기타 조세는 요즘 이전에 그 교육과정과 다르게 빠져 있는데 기타 조세까지. 재무관리, 재무관리는 전공서죠. 그래서 재무관리 기초, 이자율과 현금 흐름 가치평가 이 부분에 회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폐의 시간가치 부분, 회계 원리랑 실무인데 사실 이 부분에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공서 위주로 확인하면 더 좋습니다. 회계정보 처리로는 이제 회계정보 처리 시스템. 여러분들 혹시 회계 시스템 종류 알고 계시나요?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스템 종류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를 할 줄 알면 다른 것도 금방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다룰 수 있는, 처리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밑에 ERP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결국 시스템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다루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원가회계 막 이런 과목이 여기에서 이렇게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 과목에 원가회계가 출제되는 겁니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ERP에서도 이제 부가가치세 들어가고 자금 예산 들어가는 과목인 거고요. 경영학원로는 사실 회계랑 큰 연관은 없지만 우리 회계 관리 개념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이 넣어 보았습니다. 기업가 경영이라는 그 교재에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교육 과정을 하나하나 조금 깊게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회계 원리입니다. 제가 여기 초록색으로 자료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작성을 해두었으니까 자료 꼭 다운 받으셔서 자료 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회계 원리는 우리 교육 과정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 원리 같은 경우에는 전공 일반 과목이고 우리 학생들이 이수하게 될 전공 실무 과목의 선수 과목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전공 일반보다 위계가 더 높은 과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전공 실무 과목인지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회계 원리를 선수 과목으로 하는 전공 실무 과목이 매우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공 실무 과목의 선수 과목이 되는 과목입니다. 일단 목표를 보겠습니다. 우리 회계원리 과목은 그 전체적인 재무회계를 조금 얇게 하지만 모든 것을 거의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회계의 기본적인 개념이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이 재무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사실 우리 회계의 목적은 여기 회계 정보 이용자죠. 이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회계의 목적이고 만약에 전달하지 않고 그냥 기입만 하면 그거는 부기 정도에 그칩니다. 그래서 이 회계 원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정보 이용자에게 적합하게 정보를 가공해서 줄 수 있게끔 그것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체계의 성취기준 이거는 자료에 조금 더 자세히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여기 내용체계 성취기준에서 학습 영역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페이지 이쪽에 같이 보시면 네,
우리 학습 영역이라고 표시한 부분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두었는데요. 회계의 기초 부분이 있는데 그 회계의 기초 안에 회계의 개념과 종류, 이 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 이용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회계의 구성 요소 해서 우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계정이랑 작성 방법, 그리고 순손익,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연결해서 순손익, 순이익 혹은 순손실을 계산을 하는 방법 등을 공부를 하고, 회계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전체 회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회계 윤리와 회계 기준에서 회계 윤리 부분, 그 다음에 자산으로 들어가서 자산의 유동자산의 회계 처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비유동자산과 이렇게 나눠져 있죠. 유동자산 안에 있는 종류, 그리고 비유동자산에 있는 종류,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유동자산이랑 비유동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될 경우에는 유동자산,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될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부채의 경우에는 유동부채의 회계 처리, 그리고 비유동부채의 회계 처리 이렇게 해서 여전히 1년을 기준으로 해서 현금화가 빨리 되는 것과 좀 천천히 되는 것들 나누고 있고요. 자본의 회계 처리, 개인기업이랑 주식회사, 그리고 수익과 비용 회계 처리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전체를 다 보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도 역시 전공 일반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과교육학 문제가 전공 일반과 전공 실무 과목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위계를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 일반 과목으로 해서 이제 회계 원리랑 비슷합니다. 회계 원리에 있는 그 내용들을 실습실에 가서 분계 처리하고 어떻게 마감을 됐는지 확인을 하고 마감에 따른 그 금액들 확인하고 이런 방식의 실습이 이어집니다. 여기 보면 회계 실무의 선수 과목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 아까 회계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전공 실무 과목의 선수 과목이라고만 말씀드렸지 어떤 과목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실제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이쪽에 설치를 한 건데요. 우리 회계정보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회계 실무 전에 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 실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꼭 배우고 넘어가면 더 좋겠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부가가치세까지 다룸으로써 회계 원리보다는 살짝 더 단계를 업한 상황이고요. 부가가치세까지 다뤄서 우리 전산회계 2급과 1급 사이의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회계정보 처리 시스템 과목 목표는 역시나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 과목을 수업하실 때 이 과목을 끝나고 나서는 아이들이 자격증 취득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용책에도 자료를 참고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용책에 보면 우리 학습 영역이 여러분들 그 학습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습 요소는 소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학습 영역, 학습 요소에 익숙해지셔야 하고 또 어떤 분이 교과서를 보는데 여전히 학습 목표, 대단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공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학습 영역, 학습 요소 살펴보시면 되겠고 이어서 세무 일반입니다. 세무 일반 같은 경우는 전공 일반 과목입니다. 그런데 전공 일반 과목이지만 이 내용이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전공 일반 과목인데도 2학년이나 3학년에 편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무 일반 같은 경우에는 세무 실무, 이거는 전공 실무 과목인데요. 여기에 선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전공 일반 과목인 세무 일반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세무 실무를 배우면 됩니다. 역시나 세무 일반은 이론이고 그리고 우리 세무 실무 같은 경우에는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여기 세무 업무 담당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기초 개념부터 납부를 위한 과정까지 공부를 하는 과목입니다. 여기 보면 세무 일반 과목의 목표는 세법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임용상업의 경우에 법을 기반으로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법이나 상법이라던가 이런 법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 판례라던가 이런 것도 확인해서 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여기 세금 계산을 하고 납부할 수 있는 능력까지. 내용체계는 역시나 자료를 함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보면 세무일반의 기초,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기타 조세까지 있었는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기업과 경영입니다. 기업과 경영 자료 페이지 4쪽이고요. 자, 우리 기업과 경영은 사실 회계가 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계 부분만 발췌한 상황이고요. 이거는 전공 일반 과목입니다. 경영 과목 중에 가장 주가 되는 전공 일반 과목이기 때문에 많은 과목들의 선수 과목이 되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네,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회계 부문만 발췌한 이유는 기업자원 통합관리 자체가 회계가 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자원 통합관리는 우리 전사가 다 같이 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모두가 그 자료를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경영금융교과군 학생들이 배우는 이 과목 안에서 굉장히 많은 거를 다뤄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전공 일반 과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중략을 해두었는데 이 중략해두어둔 부분은 내용체계에 보시면 다른 과목들 들어가 있는 부분이 설명되어 있어서 중략을 했고요. 여기 회계관리 등의 경영활동 프로세스를 통합을 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다 같이 공유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고 지금 회계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내부 정보 이용자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방식의 시스템 운용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보면 우리 회계 업무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인사급여, 영업관리, 구매 자재 모듈 이런 전체가 다 같이 연결되게끔 회계 관리를 해서 뭐 예산 자금관리, 부가가치세, 결산관리 이런 처리들을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역량을 기른다고 합니다. 우리 내용체계도 가볍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회계 실무입니다. 이거는 전공 실무 과목인데 회계 과목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회계 실무 과목이에요. 선수 과목은 회계 원리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도 이 회계 실무의 선수 과목이었던 거 보셨죠? 그래서 이런 연계성이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내용 체계 역시 자료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표 관리, 자금 관리, 그리고 원가 계산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원가 요소 분류하고 배부하고 계산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임용시험 범위에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 자금입니다.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집어넣어 보았고요. 우리 예산이랑 자금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NCS 모듈, 학습 모듈을 기반으로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공 실무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우리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여기 중요하죠. 재무비율을 산출한다는 거. 우리 과목에 재무비율이 굉장히 문제가 빈출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외우면 간단한 것인데 이 문제가 나오니까 꼭 가지고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무비율을 산출을 해서 이걸 해석하는 그런 과목이고요. 여기 재무제표 작성, 재무제표랑 재무비율도 따지고 자금 공시, 약간 회계 이론이랑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나죠. 재무정보 같은 것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자, 우리 벌써 지금 우리 회계 관련된 교육과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조금 회계 교육과정에 대한 감이 잡히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육과정 문제가 회계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잘 풀이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그것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지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다음은 땡땡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스승한테 보내온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기 2022 개정 교육과정, 지금 현재 우리가 따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죠. 이것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출 문제입니다. 자, 우리 현장 실습 갔다 온 친구예요. 그래서 재학 중에 외국계 인턴십을 갔다 왔다. 여기 이런 게 다 사실 정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육 정책과. 해외 취업 추진 이런 거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2차 준비할 때 미리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죠. 힌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기초 과목으로 배웠던 기업과 경영, 기업자원 통합관리, 사무행정,
회계 실무가 지금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과목도 이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 관련된 얘기도 나와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회계 관련된 그런 교육 과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 밑줄 친 기억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전공 일반 과목만 찾아서 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잠시 이 영상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보겠습니다. 우리 기억의 밑줄 친 부분 보겠습니다. 기업과 경영, 기업자원 통합관리, 사무행정, 회계실무. 저희 과목 지금 강의에서 다루지 않은 건 딱 한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느낌이 좀 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과목일까요? 네, 여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과목 보시면 자, 전공 일반 과목에 우리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공 실무 과목에 해당하는 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눌러서 찾아보면 기업과 경영 관련된 과목에 많은 과목들의 선수 과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업자원 통합관리, ER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공 실무는 우리 회계 원리와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의 그 후속 과목이 되는 회계 실무 과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업과 경영과 기업자원 통합관리입니다. 어떠신가요? 문제 풀만 하시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교육과정 관련된 교과교육학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암기만 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특히 이렇게 총론과 강론 같은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1교시 때 시험 보는 교육학에서 그 힌트를 찾아서 그 교육학 관련된 중요한 이론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만 나와요. 뭐 교육 방법, 공학 이런 부분이라던가 그래서 교수 지도 방법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주로 공부를 하셔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문제 나오는 거에서 인사 부분에서 동기부여 부분이랑 그리고 교육학 동기부여 부분 등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을 공부하면 어쩌면 우리 교육학 공부에도 유리한 방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우리 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내용의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NCS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직무능력표준 이게 굉장히 핫했었어요. 최근에만 하더라도. 그런데 벌써 2022년 기출문제인데도 지금 교육과정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NCS 내용의 일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여기 능력 단위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여기 실무 과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무 과목 저한테 들은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이름이 바뀌었죠. 어떻게? 전공 실무 과목 중 하나입니다. 라고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 기초 과목도 제가 이렇게 취소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기초 과목도 없죠. 전공 일반 과목과 위계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변경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출문제가 최근에 나왔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2022년 이렇게 가까운 연도인데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변형을 해서 우리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맞춰서 나올 수 있을 만하게끔 변형해서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래는 기존 교육과정과 현재 교육과정을 비교하는 문제도 종종 나왔었는데 이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해서 변경된 부분 문제 나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위주로 지도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보면 작성 방법이라는 게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서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 가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그리고 괄호 안에 기억에 들어갈 과목명 공통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줄 친 니은의 개념, 전공 일반 과목의 개념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동료 장학을 위한 공개 수업을 하는데 수업하신 과목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과목명은 기억이고 전공 실무 과목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공 실무 과목, 여기는 제가 지우지 않았네요. 그럼 전공 실무 과목은 어떤 성격의 과목인가요? 물어봤더니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에 적합한 내용을 가르치는 과목으로 전공 1번 일반 과목과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힌트를 줬죠. 인력 양성 유형까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인력 양성 유형에 적합하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학교 교육과정의 회계원리 과목은 1학년에 되어 있고, 그리고 기억 과목, 여기에서 해당하는 기억 과목은 아무래도 전공 실무 과목이다 보니까 2학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힌트를 주셨어요. 여기까지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답을 찾아보면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과목명, 여러분들 감이 오시나요? 네, 회계실무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공 일반 과목은 대체 어떤 것이냐? 전공 일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전공 실무 과목이 들어가기 전에 선수 과목이 되는 과목이죠. 그래서 전공 실무 과목에 선수 과목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술이라고 했으니까 문장 형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공 실무 과목의 선수 과목이다. 그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최 교사가 수업한 과목의 교육과정 내용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능력 단위명, 그리고 최 교사가 수업한 내용과 관련 있는 능력 단위명을 가에서 찾아서, 네, 여기 가죠? 여기서 찾아서 순서대로 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답에서 어떤 식으로 쓰라고 제시한 대로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보면, 자, 우리 여기 내용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죠? 오늘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과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오늘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실습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장부 마감하기를 다뤘고 이번엔 재무제표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것 같은가요? 자, 우리 여기서 보면요. 우리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는 거는 결산이 마무리되고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결산 부분입니다. 결산 처리 부분, 여기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 관련 있는 단위명을 뒤에다가 쓰고 포함되지 않는 능력 단위명을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 실제로 우리 회계 실무의 내용 영역에 따라서 이 능력 단위명이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근데 여기 지금 능력 단위명 이런 것도 어색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NCS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표준을 만들어 둔 겁니다. 우리 산업체 현장에 걸맞는 우리 직업군을 가르치는 우리 과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각자의 직무에 따라서 이 정도는 잘해야 된다라는 그 표준이 있습니다. 그 표준을 NCS라고 해서 국가가 지정해 둔 게 있는데 우리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그 NCS에 탑재되어 있는 그 과목을 고등학생이 배우기에 적합한 내용 정도로 이렇게 정제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능력 단위명은 그대로 NCS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우리 회계 실무에는 이 중에 모든 걸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제외를 한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제외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판단했을 때 사실 눈에 좀 보입니다. 이 사업 결합 회계 여러분도 오늘 한 번도 언급 안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NCS에는 해당되지만 우리 교육과정에는 들어오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쓰면 네, 여기 내용 체계를 제가 조금 여기다 같이 넣었고요. 사업 결합 회계가 관련 없는 것이고 결산 처리가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제가 취소선을 굉장히 많이 그었는데 이거를 아예 그냥 새로운 글로 쓸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처음 듣는 입장에서 특강을 들으시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과정이 바뀌는 과정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취소선을 그어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2020년 기출 문제이고요. 지금 여기 취소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문제를 풀다 보니 여기 나의 과목명 정도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나 과목 연계가 있는 그런 과목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나의 과목명이 무엇이냐 이게 질문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가에 보면 소득세, 법인세, 개념, 계산 구조, 계산, 납부, 개념, 계산 구조, 계산, 납부, 딱 봐도 이론 내용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는 뭔가 처리합니다. 관리하고 마감하고 작성합니다. 직접. 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뭔가 재무회계 같은데 부가가치세 신고가 나온 거 보니까 세무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한번 추론을 해보자면 바로 세무일반과 세무실무입니다. 그럼 답은 세무실무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문제, 우리 2020년 문제입니다. 여기도 역시나 제가 취소선을 그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서 나눈 대화인데 여기 기준학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학과, 선생님 올해 교육과정 편성표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기준학과가 기역이니까 학생의 취업 역량 제고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유형은 격리사무원, 세무사무원, 회계사무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역에 들어갈 기준학과는 무엇일까요? 이미 이제 답을 말하고 계실 것 같은데 답은 세무회계과입니다. 다른 기준학과도 당연히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세무회계과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우리 회계 과목이 우리가 당장 분계하고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임용 시험 범위는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조금 감이 오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그리고 개념을 따라서 문제풀이까지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에서는 본격적으로 우리 회계 개념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직접 살펴보고 그 계정을 따라서 순손익을 계산하는 그런 방식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